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의 김규범입니다.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요즘 뜨거운 감자인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침몰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 회원 중에서도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한테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장학금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어떠한 장학금보다도 그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한 해에 지급받는 장학금이 163만 2천 원입니다. 만약 2번 받는다고 하면 그게 326만 원 정도, 3번 받는다고 하면 무려 500만 원 정도 돈입니다. 시민 혈세 500만 원을 특정인 자녀들한테 단지 새마을 지도자라는 이유 그 하나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주거 문제나 생활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장학금 특혜 문제까지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공부하려고 알바하고 부모님께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광주시는 올해도 4천 명에 불과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50%, 그다음에 각 구비 50%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100% 나온 돈으로 4천 명한테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의회, 구의회에서 9명이 새마을회의 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35조 5항 금지에 관한 법인데요. 여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그동안 2차례 기자회견, 3차례의 성명 발표, 그 다음에 광주시장님을 면담하고 이 조례를 하루빨리 없애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광주시에서 지금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사실 중복해서 받은 그 시민의 혈세를 환수 여부를 포함해서 이 장학금 조례 존폐 문제를 다시 한번 시민적 과제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네, 광주시와 5개구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특정 단체의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새마을 장학금, 어떤 장학금입니까? 네, 광주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1986년에 제정된 이 조례는 이제 올해로 32년째인데요. 네. 새마을 장학금의 경우 이제 1인당 180만 원 이내에서 자격 요건 자체는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했던 네.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중 요건을 갖춘 자녀가 대상입니다. 이 요건들을 갖춘 경우에도 이 새마을 지도자 한 명당 1인의 자녀에게만 지급을 하는 장학금이고요. 네. 장학금 자체 구분으로는 현 지도자 중에서 뭐 유공이 인정이 돼서 뭐 표창을 수여받았던지 아니면 새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네. 부상을 입었던 뭐 그런 지도자의 자녀에게 주는 유공 장학생, 그리고 현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뭐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에 뭐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석차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에 주는 우등장학생,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특기장학생, 이렇게 3가지 장학금이 존재합니다. 네. 네, 새마을 장학금이 지급된 지는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새마을 장학금은 광주시 새마을의 시 조례를 근거로 지금 합법적인 장학금 아닙니까? 네, 실제로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라는 것을 네. 제정을 해두고 있고요. 이 조례는 1986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광주시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을 할애해서 뭐 시혜적인 사업을 진행할 경우 뭐 근거 법률을 뭐 제정을 네네.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서 조례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같은 경우는 위임을 받는 뭐 근거 상위법, 그러니까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기는 한데요. 이 조례로도 충분히 시혜적인 이런 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뭐 침해를 하는 그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뭐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법적인 장학금이라 이렇게 보셔도 네네.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네네. 지급이 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마을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법적인 이런 상황이고, 네. 또 반면에 뭐 일부에서는 특정 단체에 소속된 그런 특정인에게 주어진다는 이 점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학금을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네. 준다고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 누구나 네. 환영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와 구에서 이 네.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각 구가 동과 새마을 협의회에 협의한 뒤에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급 대상 자체가 결국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한정된다는 네.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 장학금이라는 장학금 명칭과 그 지급 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장학금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유신 장학금이라는 뭐 그런 점들도 있고요. 또 광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네. 147만의 광주 시민들 중에서 불과 4천여 명에 네네. 불과한 이 새마을 지도자들만을 그 수혜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현 시대에는 이 새마을 운동회와 유사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천여 명의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에게만 이 지자체 예산을 할당해 가면서 혜택을 주는 이유에 대해 섣불리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 이 장학금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장학금이 아니냐, 이런 논란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보통 장학금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이런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뭐 성과가 뛰어난 이런 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뭐 특정인이라고 해서 그 특정인 자녀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하면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 이국원 집행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 장학금이
어느 정도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빚고울 장학금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광주 시민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광주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빚고울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 동안 빚고울 장학금으로 지급됐던 장학금이 약 8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147만 시민들이 정말 다행히도 그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득바득 살아가는 보통의 시민들에게는 이 장학금 한 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꿈속에서나 가능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같은 기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단지 4,000명에 불과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지급됐던 장학금이 무려 8억 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에 비하자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48분의 1에 불과하고 1인당 장학 금액으로 치면 12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지급 실태를 따져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새마을 장학금을 받아간 학생은 모두 572명입니다. 내리 2번 타간 사람이 78명입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내리 3년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람도 3명이나 됩니다. 자녀가 나눠서 이중 지급받은 사례도 48건이나 됩니다. 달리 말하면 새마을 회원들한테 귀하디 귀하고 정말 피 같은 시민의 혈세를 그야말로 몰아주고 퍼주겠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번 받아가든 3번 받아가든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의심조차 가지 않았었다. 과연 이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새마을 장학회에 대한 이런 논란들은 어제 오늘의 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새마을의 특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지난해 광주시의 그 새마을회관 건립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이 새마을 특혜 논란이 좀 가중됐습니다. 그 후에 광주시청이나 광주의회, 각 구청 등은 청사에 그 개양되어 있었던 새마을계를 일제히 다 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도 좀 생기고 또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폐지 요구도 함께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광주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기는 한데요. 결국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현재 올해에도 본 예산에 새마을 장학금 관련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별 제한 없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이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게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게 됐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중에 새마을에서도 장학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규정의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장학금 규정 자체에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광주시 조례 자체도 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광주지회 공지사항이 등재된 2018년 3월 5일에 게재된 이 장학금 신청 공고상으로는 고교생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6년부터 이런 장학금 신청 공고를 게시판에 올려서 어떠한 공고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 이런 점들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이제 작년에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이 개선 논의를 시작을 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아니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좀 넓히거나 또는 빚고울 장학금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로 이 장학금 자체를 흡수시키는 이런 방안들을 좀 검토는 했었는데요. 이 검토가 조례 개정이나 이 조례 폐지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규정 자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광주시도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고등학생으로 한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변화 이외에는 사실상 뭐 큰 개선이 있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강주 시민회의.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는 새마을의 지도자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이 장학금은 특혜이며 네. 또 장학금 지급 조례를 좀 폐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회에서도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민회의에 따르면 네네. 이 실태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수혜 대상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인 새마을 장학금과 네. 또 광주 시민의 자녀 이 비골 장학금 이 지급 실태에 관해서 좀 비교해서 조사한 결과가 네.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는 총 572명으로 이 가운데 163건이 중복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장학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572명 가운데 81명에게 장학금이 중복 지급됐다는 것이고요. 네. 그들 가운데 2명은 3년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는 건데요. 네. 그 2명이 3년 동안 지급받은 장학금이 총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네.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보호자가 동일인으로서 자녀가 번갈아 가면서 수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의심 사례도 네. 48건이나 됐다고 확인됐고요. 또 4,071세대에 불과한 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이 일반 시민인 58만 세대 네. 자녀보다 장학금을 받을 확률 자체를 계산을 해보면 84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세대수를 네. 좀 단순 분배했을 때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도 128배가 많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폐지가 가능한데 이 폐지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네. 폐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논란이 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광주 시의원 가운데에서도 몇몇이 이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는 건데요. 네, 해당 사실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 김순흥 소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동구의회 의원 2명, 남구의회 의원 2명, 북구의회 4명 이렇게 모두 시의회, 구의회에서 9명이 새마을회에 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35조 5항 겸직의 금지에 관한 법인데요. 여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특별히 이렇게 명문화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때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받아가는 새마을회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이런 곳에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는 위법입니다. 네, 새마을 장학금을 저희가 취재하면서 저희 제작진은 새마을회의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요. 새마을회 쪽에서는 인터뷰에 대해서 고사를 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특혜를 받고 오히려 있는 받아가는 부분이 부분이죠. 지금 뭐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상위법에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이 11개 시민단체 쪽에서도 주장하고 네.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상위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가 되면 여기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조례가 없어지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 근거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동안 특정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만이 새마을 장학금의 이런 혜택을 누리는 동안 지금 광주시와 뭐 자치구, 시의회에 대한 이런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광주시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지급 과정의 관리 감독에 부실이 있었는지, 중복 지급 범위는 어떤지 조사에 착수하라, 뭐 이런 여론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그렇게 편한 입장만은 아닐 것인데요. 지난 3월 13일에 이 새마을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회의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네네. 당시에 이 시민회의는 윤 시장에게 새마을 장학금 조례, 이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책임과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또 광주시장은 조례 폐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자체는 밝히지 않지만 이 폐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한 사람의 정치적 결단보다는 공론화의 장을 열어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네, 광주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새마을회는 우리 뭐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새마을 장학금이 뭐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각 지역마다 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특혜 논란이 계속 일게 되면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폐지하거나 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저희 지역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86년에 이 새마을 장학금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폐지한 뒤에 결국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와 제주도는 이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라는 다른 조례를 제정을 해서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가지 여러 장학금을 좀 하나로 통합을 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장학금도 일반 예산이 아니라 청소년 육성 재원 기금 뭐 이런 것들의 그 이자로 수익을 충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름만 바꿔서 네. 통합 관리하고 있는 뭐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사실상 이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거나 또는 이 혜택에 대한 논란 때문이 아니라 이 수혜를 받는 네. 그 금액 규모 자체가 예산 자체가 결국은 고교생만으로도 이미 충당이 돼서 끝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점에서는 실상 저희 지역과 다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이 장학금에 대해서 어떤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십니까? 아무래도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나 뭐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던 과거에 네. 그 권위주의적이었던 그 정부 시절에는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국민운동을 내세워서 쉽게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유인책으로서 이런 새마을 네. 장학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뭐 이런 대책 마련으로 네. 아무래도 시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자치단체에서의 행사에 빠짐없이 동원되는 인력 중 하나가 이 새마을회이기는 한데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조례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점이나 오랜 기간 지급되어 온 혜택이라는 점에서는 예산 절감이란 단순한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새마을회와 같은 유사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네. 많아졌고요. 그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변화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주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 자녀에게 국한돼서 제공되는 것은 확실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은 명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네. 해서 제도 자체를 만약에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지급 대상을 좀 다른 시민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지급 대상 자체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그 비꼴 장학금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장학금에 통합하는 그 원래 광주시에서 지금 개정을 고려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또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현재 밝혀진 문제점들이 있었다 보니 중복지급 논란이라든지 뭐 시의원의 관여 이런 논란들이 없도록 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화 1987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이 한 문장의 대사가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때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노는 손놀이 하려고 핫도도 치고 또 때에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놀고 재미있게 즐겁게 놀아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